정상이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고 핵없는 한반도와 평화로운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북미 정상은 4개 항에 합의한 공동성명에 동시에 서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또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등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막을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회담 의사를 밝힌 가운데 2차 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 주목됩니다. 2차 회담에서는 종전선언 등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은 6.13 지방선거 유세 마지막 날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각자 전략 지역을 돌며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오늘 밤 12시에 끝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게 쉬운 길은 아니었고. And we're going to take care of a very big and very dangerous problem for the world.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9시 뉴스, 오늘은 8시부터 시작합니다. 70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약 4시간 넘게 회담과 오찬을 함께 나눈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북미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해서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싱가포르 현지에 설치된 KBS 특설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이원 생방송 형식으로 특집 9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금세기 최고의 만남이자 역사에 기록될 하루였습니다. 북미 두 정상이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나서 핵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고 합의했습니다. 역사적인 첫 만남의 순간, 먼저 박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성조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배치된 회담장. 레드카펫으로 양쪽에서 나온 두 정상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리고 12초간 진행된 두 정상의 악수. 이를 축하하듯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간단한 담소를 나누면서 단독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뒤 70년에 가까운 적대 관계를 이어온 양국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It'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전쟁과 관행들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입장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가볍게 치며 친근하게 대하자 활짝 웃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회담과 오찬에 이르기까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로에게 격한 말을 쏟아내며 비난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대장정, 정상회담 취소와 재개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새 역사를 쓴 두 정상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네, 북미 두 정상은 오전부터 4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 끝에 4개 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하고 공식 서명했습니다. 오늘 북미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허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임을 확신한다. 북미 양국 정상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며 오늘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북미 양국은 우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선언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와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한다는 점에도 합의했습니다. The letter that we're signing is very comprehensive, and I think both sides are going to be very impressed with the result. 이번 공동성명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하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사실을 전문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간 수십 년간의 긴장과 적대 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양국은 또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위 북한 관리의 후속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미국은 비핵화가 이뤄지면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비핵화 시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며 조만간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작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시기에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중단할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김 위원장도 수락했다며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자신의 평양 방문에 대해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완화 시점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만족할 단계에 접어들면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도울 필요 없이 한국과 일본이 충분히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삼엄한 경호를 받으면서 전용 차량을 통해서 이동했고 전용기를 통해서 괌 공군기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토사섬 근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선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현지 시각으로 오후 6시 반쯤, 한국 시각으로 오후 7시 반쯤 싱가포르 공군 비행장을 통해 이륙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에 싱가포르에 첫 발을 디딘 지 약 46시간 만에 출국길에 오른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이륙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하와이 진주만의 히컴 공군기지를 거쳐 워싱턴으로 복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공군기지에서 각각 1시간 반씩 머무르며 장병들을 격려한 뒤 현지 시각으로 13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미군 전력의 중심인 두 기지 방문을 통해 이번 회담의 성과를 과시하고 북한의 향후 비핵화 이행과 관련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시간 전쯤 오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센토사 섬을 전용 차량을 이용해 빠져나갔는데요. 경찰 오토바이를 선두로 호위 차량의 경호 행렬 속에서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회담 당일인 오늘도 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의 섬 출입이 가능한 가운데 본섬과 센토사 섬을 잇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도 운행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차량 이동 때는 인근 도로가 일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아직도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곧 숙소를 나서서 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 숙소 앞에 나가 있는 김경진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쯤 떠날까요?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까지 숙소인 이곳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조만간 호텔을 떠나서 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 이동을 경호하기 위한 인력과 차량들이 속속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출발이 임박해지면서 이곳에는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모여서 현장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탈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도착했는데요. 이 항공기가 다시 뜨려면 급유와 정비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저녁 9시, 한국 시간으로 10시 이후에 비행기에 탑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김 위원장이 회담을 마치고 바로 출국을 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네,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곧바로 평양으로 이동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김 위원장은 이곳 숙소에서 6시간 넘게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로 돌아온 건 아무래도 세기의 단판이라고 불릴 만큼 긴장된 일정을 보냈기 때문에 숙소 안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또 항공기를 기다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참모들과 회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KBS 취재진이 회담이 끝나고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 등 다른 수행단보다 앞장서서 빨리 걸어 들어갔고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숨가빴던 오늘 하루 북미 정상회담 모든 일정을 현지에서 밀착 취재한 싱가포르 특설 스튜디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장원 앵커, 지금은 모든 일정이 끝났을 텐데요.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싱가포르의 날씨만큼이나 뜨겁고 또 숨가빴던 하루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북미 두 정상이 도착한 지난 일요일부터 싱가포르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미회담 특별시였습니다. 회담은 끝났지만 각국 취재진들은 여전히 남아서 이번 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분석하느라 분주합니다. 자, 이번 북미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줄기차게 고집해왔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양보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성명의 세 번째 조항.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 원칙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 CD 원칙만 남은 겁니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막판까지 CVID 명기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난색을 표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합의를 위해 한 발 양보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CVID 원칙이 성명에서 빠진 데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talk about the guarantees and we talk about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the document that we just signed. 검증 부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인력을 투입해 검증할 것이라며 북미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실험장에 이어 미사일 실험장도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hairman Kim has told me that North Korea is already destroying a major missile engine testing site. That's not in your signed document. We agreed to that after the agreement was signed. CVID 원칙도 성명서에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후속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역설한 겁니다. 북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문구로 세기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수싸움은
다음 주부터 열릴 후속 회담에서 재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다.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의 명문화해 강조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해왔던 만큼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포괄적 언급은 일단 북미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체제 안전 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적 위협 해소와 북미 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조치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군사적 위협 해소의 일환으로 북한이 꾸준히 반대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협상하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건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라는 겁니다. 훈련 중단 시 비용도 절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and I call them war games, and they're tremendously expensive. The amount of money that we spend on that is incredible.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해서도 미래에 언젠가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싶다면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미래 경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향후 협상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북미 간 공식 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언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자, 이렇게 공동성명에 담아낸 큰 틀의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북미 양국이 최대한 서둘러서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북미 간 실무 대화가 당장 다음 주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유지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양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의 밑그림은 고위급 협상에서 그려가게 됐습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번이나 방북해 의제를 조율한 폼페이오 장관의 상대는 역시 미국을 방문해 친서까지 전달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장 폐쇄 약속을 했다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는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해 추가 협상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Complete denuclearization. It takes a long time. Scientifically, you have to wait certain periods of time.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 무기와 미사일을 조기에 반출해 폐기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앞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CVID만 수용할 수 있고 이 가운데 V, 검증이 중요하다고 밝혀 핵 사찰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관계 정상화를 앞당기고 싶어 하지만 이번 회담에선 시기를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수교는 가능한 한 빨리 원하지만 시기상조라고 밝히면서 평양, 워싱턴 연락사무소 개설 등은 고위급 협상 테이블로 넘어갔습니다. 후속 회담은 다음 주 개최된다고 예고된 만큼 실무회담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한반도는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고 중단된 상태로 65년이 흘러왔죠. 이번 북미 공동성명에 종전선언과 관련된 언급이 포함되느냐도 그래서 큰 관심사였는데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를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정상회담에 앞서 KBS와 단독으로 만난 미국의 고위 협상팀 관계자는 협상이 잘 된다면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동성명에 종전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But now we can all have hope that it will soon end, and it will soon end.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관련국들이 종전 의지를 국제사회에 피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종전선언 문제는 회담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결정될 것이라면서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비핵화 논의가 진전돼야만 종전선언의 논의도 탄력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여부는 추후 북미 간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는 김 위원장 나이에 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사적인 회담에선 미국과 북한이 대등한 관계로 보일 정도로 세심한 의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로 가기 위해 먼저 숙소를 출발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약 10분 뒤 김정은 위원장도 호텔을 떠납니다. 하지만 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기다린 사람은 김 위원장이었고 역사적인 첫 만남은 두 사람의 동시 입장으로 이뤄졌습니다. 첫 악수가 이뤄진 회담장 입구에는 성조기와 인공기가 똑같이 6기씩 번갈아 배치돼 적성국가 북한을 이제는 대등한 관계로 인정하겠다는 미국의 의사가 드러났습니다. 악수할 때 뒤에 이제 그 성조기와 그리고 그 북한 깃발이 이렇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놓여 있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회담장은 물론 오찬 장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내내 상석을 권했고 때론 분위기 띄우는 일마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Getting a good picture of everybody so we look nice and handsome and thin. 트럼프 대통령은 손을 꽉 쥐는 공격적인 악수 대신 엄지를 치켜 세우거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는 제스처를 보였고 둘만의 산책에서도 김 위원장을 배려했습니다. 현격한 국력차와 정상 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두 정상을 대등한 관계로 연출한 의전. 그 세심함은 회담 내내 흔적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북미 정상의 첫 회담이 끝나자마자 2차 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부터 판문점까지 다양한 후보지가 거론되고 이르면 다음 달에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남승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첫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서명한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속 회담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후속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한반도 비핵화 방법과 일정,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방안 등 세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많이 만나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실무회담과 정상회담이 번갈아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곳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밝힌 미국 워싱턴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President, will you invite Chairman Kim to the White House? Absolutely, I will. 트럼프 대통령이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김 위원장에게 2차 회담지로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평양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설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Will you travel to Pyongyang anytime soon? Well, at a certain time I will. 분단의 상징 판문점이나 제3의 국가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2차 회담 개최 시기로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올 가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외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옥상 전망대를 어젯밤 늦게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싱가포르의 야경을 내려보며 그 발전상에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북한의 경제적 미래가 될 수 있을지는 악수와 서명이 아니라 실천에 달려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싱가포르 특설 스튜디오에서 보내온 현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오늘 북미 정상회담 관련 세계 각국 반응과 평가 등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미 양국은 70년에 걸친 적대 관계를 사실상 종식시켰습니다. 남북미 정상 간 대화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돕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fantastic. 70년이 걸렸습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증오와 불신,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합의한 겁니다. 2018년 6월 12일 북미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1950년 발발한 6.25 전쟁, 1953년 문서에 서명만 하고 11분 만에 헤어진 정전협정, 90년대 초반부터 불거진 북핵 위기, 적대관계 청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북미 관계에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된 겁니다. I think our whol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is it's going to be a very much different situation than it has in the past. 과거 카터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보니 역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 20일까지로 이후엔 연임에 도전합니다. 취임 직후부터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고수하며 남북미 간 대화 채널을 견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아직 4년이나 남았습니다. 북핵 폐기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안정적 협상 환경인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남북미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서명 당시 언급했던 누구도 예측 못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이라는 말처럼 상상을 넘어선 한반도 정세의 격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상 국제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셈인데요. 어떤 발언을 할지 전 세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체로 진솔하면서도 파격적인 발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시작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다며 운을 뗐습니다.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전쟁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과거의 협상 태도와 방식이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됐다는 속내를 드러내며 과거 프레임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확대 회담장으로 이동하면서는 이 상황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듯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일종의 판타지나 공상과학 영화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확대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며 강한 의지를 내비칩니다. 역사적인 공동성명 서명 직전 발언은 오랜 적대 관계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아이고 좋아합니다. 파격과 진솔을 오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등 70년 가까이 적대 관계를 이어온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세계사적 장면의 한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담 시작 전부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환상적이고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공하영 기자입니다.
두 정상의 단독 회담 시작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이 정말 좋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아주 좋은 대화가 될 것이라며 회담 성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It wi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두 손을 모으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엔 먼저 악수를 하는가 하면 특유의 엄지척 손동작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확대 정상회담 뒤엔 정말 환상적인 회담이었다는 말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We had a really fantastic meeting. A lot of progress, really very positive. I think better than anybody could have expected. 오찬장으로 향하면서는 농담을 던지는 여유를 보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가치 있는 협상가라며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What did you learn about him, sir? I learned he's a very talented man. I also learned that he loves his country very much. 역사적인 두 정상의 합의문 서명 직후 북한과 한반도 관계가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며 새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People are going to be very impressed. People are going to be very happy. And we're going to take care of a very big and very dangerous problem for the world. And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화영입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송이 되면서 지구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모여있는 싱가포르 국제 미디어 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철호 기자, 오늘 외신 기자들 취재 열기도 뜨거웠을 텐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곳 국제 미디어 센터에 모인 수천 명의 취재진들은 지금까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공동 성명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본 취재진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명인 내용이 공개됐을 때 미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완전한 비핵화, 즉 CVID가 언급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끝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어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북미 양측이 서로 민감해하는 북한 인권 문제나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진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회담의 성과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상회담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 내용을 전 세계에 전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아직 향후 일정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회담 과정을 그곳에서 직접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어떤 장면에서 가장 관심들이 많았습니까? 네, 두 정상이 숙소를 출발하는 순간부터 회담이 끝날 때까지 취재진들은 눈을 떼지 않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모아진 건 역시 두 정상이 처음 만나 악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생중계될 때에는 일부 취재진이 책상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거나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식과 서양식이 섞인 오찬 메뉴가 공개됐을 땐 낯선 음식의 정체가 뭔지 서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이 오찬 뒤 호텔을 산책하는 모습과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차를 김 위원장에게 소개하는 모습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협상 당사국인 미국 현지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박유한 특파원, 미국 언론들 관심도 아주 뜨거웠다고 하던데요. 대체적으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모두 황금 시간대에 정규 방송을 끊고 두 정상의 첫 만남을 생방송할 만큼 미국 언론들도 싱가포르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이런 미국 언론의 반응은 회담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와 결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해서 봐야겠는데요. 우선 두 정상의 만남 자체가 역사적이었고 관계 개선을 향한 큰 발전이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회담을 통해서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피하고 핵과 관련된 벼랑 끝 전술의 악순환을 끊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정상의 오늘 합의가 즉각적인 적대 행위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평했는데요. 이렇게 대체로 대치 상황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오늘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공동성명의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담은 평가가 많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성명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시한이 없었다고 지적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더 힐은 미국이 CVID를 계속 요구해왔지만 공동성명엔 이 검증 가능한 또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용어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후속 회담이 예고된 상황인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세부 사항 합의를 후속 협상으로 미뤘다고 했고요. 이 계속 대화가 이어져서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는 것부터가 성공으로 볼 수 있다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옵니다. 네, 성명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언론들은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표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했고요.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북한에 양보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못지않게 오늘 회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민수 특파원, 중국 정부는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네, 묵묵히 회담을 주시하던 중국이 결과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가 대등하게 마주 앉아서 대화했다는 것 자체가 새 역사라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비핵화 실현과 동시에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이른바 쌍궤 병행을 거듭 주장하면서 북한 측의 합리적인 안전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대놓고 두둔하고 나선 점이 좀 특기할 만했습니다. 이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한다면 대북 제재를 조정해야 한다라는 다소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만 이 시점에 중국이 명시적으로 대북 제재 조정 또 해제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에 따라서 북한이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면 제재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했는데요. 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단계적인 조치에 들어갔을 때 이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해서 제재 조정 또는 해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곧 중국에서 제공한 항공기로 귀국길에 오를 텐데요. 가는 길에 베이징을 경유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지나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점에서 경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북한도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형식으로든 북중 간의 접촉은 이뤄질 게 확실시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는 오늘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 서명을 한 데 대해서 만족을 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문 대통령이 조금 전에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늘 북미 간 합의,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북미 회담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남북미가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특히 북한과 동행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오늘 합의가 이행이 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전화통화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8시 20분부터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 하루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끝난 뒤에도 다시 통화를 하면서 공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7번째 한미 정상 통화입니다. 오늘 북미 회담 성과를 이행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남은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할 텐데요. 이제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문 대통령으로선 오늘 회담이 일단 잘 마무리가 되면서 한 단계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의 더 중요한 역할이 남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앞서 많이 지적하셨듯이 공동성명엔 미국이 요구해왔던 CVID가 명시돼 있지 않고 이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했던 디테일의 악마, 즉 비핵화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은 이제부터 본격화된 셈입니다. 앞으로의 북미 간 협상 상황이 더 중요해졌고 또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회담 이후 후속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일 한국으로 와서 모레 14일에 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 결과에 대한 폼페이오 장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을 제외한 첫 장거리 이동으로도 주목받았는데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림자 같은 경우가 이뤄졌습니다. 육해공 전방위로 그야말로 물샐 틈이 없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기가 창의공항에 도착하고 숙소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찰 사이드카와 검은 차량들이 그림자 경호를 시작합니다. 숙소에서도 물샐 틈 없는 경호가 이어졌습니다. 숙소를 드나드는 차량들에 대해 일일이 신분 확인 절차가 진행됐고 취재진의 접근은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세인트레지스 호텔 앞입니다. 해당 기간 내내 이처럼 주변 도로는 통제되고 대규모 경찰 병력이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를 위해 투입됐습니다. 역사적인 회담이 열린 카펠라 호텔이 위치한 센토사 섬은 그야말로 요새에 가까웠습니다. 특별 행사구역으로 설정돼 육상 통제는 기본, 바다를 통한 접근을 막기 위해 군함이 섬 주변을 철통 경호했습니다. 하늘에선 헬기가 섬 주변을 순찰 비행하며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No, this is the first time. The security is really tight this time. 65년 만에 열린 북한과 미국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처럼 삼엄한 경호가 있었기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의 옷차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정상 모두 평소에 즐겨 입는 차림으로 회담에 나섰는데요. 그 의미를 오규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공기를 단 검은색 관용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하이 모두 검정색 인민복 차림을 한 김 위원장은 왼팔에는 서류철을 끼고 오른손에는 즐겨 쓰던 뿔테 안경을 들었습니다. 인민복은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의 상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북미 정상회담까지 국가의 수장으로 주목받는 매 자리마다 김 위원장은 모두 인민복을 입었습니다. 정상 국가화를 지향하는 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는 정장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내가 사회주의 국가의 수장으로서 자본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인민복을 입고 나갔다는 걸 자국 국민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에게 익숙한 복장이었습니다. 타고난 승부사적 기질은 평소 즐겨 매는 강렬한 색상의 붉은색 넥타이 차림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빨간 넥타이는 상대를 압도하겠다는 전략이 숨어있는 패션으로 파워타이로 불립니다. 대통령 취임식, 미중 정상회담 등 중요한 자리마다 같은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두 정상은 서로에게 익숙하고도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차림으로 역사적인 첫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두 정상은 만남에서 헤어짐까지 줄곧 친근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몸짓 속에는 서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치열한 신경전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양영은 기자입니다.
마치 링 위에 오르는 선수처럼 두 사람은 양쪽에서 각각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첫 만남.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고 김정은 위원장이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손으로 김 위원장의 팔을 다독입니다. 이 첫 만남부터 사실은 치열한 신경전이 시작됐다고 전문가는 진단했습니다.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하게 보이려는 김 위원장의 양보할 수 없는 기싸움이라는 겁니다. Notice Trump reaches out first. Notice the hand on the arm. That's Trump occupying a dominant position. Trump again taking the lead with the pat on the back, guiding Kim towards the meeting room. 김 위원장은 주로 듣고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때때로 트럼프 대통령의 팔을 잡거나 등을 치기도 하면서 주도권 싸움은 엎치락뒤치락 이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몸짓을 시차를 두고 바로바로 따라함으로써 국제사회 본격 대비 무대에서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고도 했습니다. Kim starts off more relaxed than Trump, right? Because he has really succeeded in whatever North Korea has won without any concessions. They have. 나이도 2배 이상 많고 키도 20cm나 더 큰 트럼프 대통령이 대개 먼저 몸짓을 하고 말을 하는 모양새였지만 김 위원장도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줄다리기는 팽팽했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구로 알려진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어젯밤 늦게 싱가포르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CNN 방송과 인터뷰 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북미 두 정상이 역사적인 악수를 나눈 직후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미국 CNN 방송에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친구로 알려진 로드먼은 인터뷰에서 오늘은 멋진 날이라며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져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now we have really put ourselves on a line to reach out to North Korea, and they've been so gracious to me, my family, and the United States. 방북 이후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는 로드먼. 인터뷰 도중 감정에 북받쳐 선글라스 아래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And I believed in North Korea. And when I went home, I couldn't even go home. I couldn't even go home. I had to hide out for 30 days. I couldn't even go home. But I kept my head up high, brother. I knew things were going to change. 로드먼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기의 회담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정상의 악수 모습과 확대 정상회담 등의 사진들을 실시간으로 올렸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양국 대표단의 움직임도 사진에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세기의 회담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치러진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도 뜨거웠습니다. 한국 교민은 물론이고 현지 주민들도 한마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순간 싱가포르 교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미 정상회담 생중계를 지켜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까지 맞춰 입은 교민들. 북미 정상이 마주서 손을 맞잡는 순간 교민들은 박수와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싱가포르에 사는 현지 교민들은 한인회관 곳곳에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회담 과정을 응원했습니다. 역사적인 이런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니까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고 한반도 평화에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특별한 순간을 놓칠 수 없습니다. 손에 쥔 작은 화면으로 북미 정상들의 만남을 지켜봅니다. The Donald Trump and Kim Jong-un summit is very, very important. I was really expecting it, and I won't miss it. 특히 북미 정상이 첫 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I feel quite pleased because the summit went quite successfully. Kim was happy, Trump was happy. They were shaking hands.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된 싱가포르.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이뤄지면서 현지 분위기는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오늘 시민들의 눈과 귀는 온종일 TV로 향했습니다. 모두들 벅찬 마음으로 두 정상의 만남을 응원하며 지켜봤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두 정상이 손을 맞잡는 순간 곳곳에서 박수와 탄성이 터집니다. 서울역 대합실 TV 앞은 세기의 만남을 지켜보려는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전제 일보 직전의 그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게 평창올림픽 4.27로 해서 오늘 이르기까지 1년의 과정이 너무 숨가쁘고 너무 감격적이고요. 두 정상의 몸짓과 말 하나라도 놓칠세라 숨죽여 귀를 기울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제가 이렇게 지켜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조속히 된 만큼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70년 만에 성사된 만남에 외신들의 취재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So this is a huge story in Australia. It's running on all the major networks, breaking news. People in Australia obviously weren't sure, like people here in South Korea, whether or not it would go ahead. So people are really watching this news very closely. 점심시간에도 시선은 TV에 고정. 두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은 휴대폰 작은 화면으로 보고 또 봐도 감격스럽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등을 담은 공동 합의문이 발표되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CBID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들이 최초로 만나서 이렇게 어떤 서로 쌓여있던 불신이나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뉴욕 등 세계 각지에서도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해외 동포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오늘 북미 정상회담을 누구보다 마음 졸이며 지켜본 분들이 있습니다.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과 이산 가족들인데요. 김소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본다는 실향민 할아버지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그 성공이 되기를 우리가 기원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요. 대화 주제는 단연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냉전 시대가 풀리지 않아서 이렇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장민들도 고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 희망을 갖는 거니까. 종로 한복판의 황해도 신천군민회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먹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입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손을 물리면서 악수를 하고 두 정상이 나눈 악수까지 서로 흉내내며 역사적 순간을 되새깁니다. 고향 땅 떠나온 지도 벌써 70년. 유승곤 할아버지는 막판에 북미 정상회담이 틀어져 이산가족 상봉마저 무산될까 봐 어젯밤 잠도 설쳤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조금 더 우리 총리 길이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고무적이지 몰라요. 88살 오이현 할아버지는 어제 오늘 황해도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눈에 밟힙니다. 여동생 너희하고 남동생 하나고요. 5시 동생들 북한에 있어요. 사진 한 장 챙겨오지 못한 채 생이별한 동생들을 이번에는 만날 수 있을까? 이산가족 정도는 만나겠다 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발로 북한에 들어가서 내 고향에서 내 땅 발을 들여놓겠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가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훈풍을 타고 있는 남북 관계. 이산 가족과 실향민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바람까지 타고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big and very dangerous problem for the world. 갈등과 대립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가히 금세기 최고의 담판이라 불리는 첫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 항목에 합의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하루 숨가쁘게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싱가포르 현지에 설치된 특설 스튜디오와 이원 생방송 형식으로 특집 9시 뉴스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금세기 최고의 만남이자 역사에 기록될 하루입니다. 북미 두 정상이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나서 핵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고 합의했습니다. 역사적인 첫 만남의 순간을 박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성조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배치된 회담장. 레드카펫으로 양쪽에서 나온 두 정상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리고 12초간 진행된 두 정상의 악수. 이를 축하하듯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간단한 담소를 나누면서 단독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뒤 70년에 가까운 적대 관계를 이어온 양국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It'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전쟁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입장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가볍게 치며 친근하게 대하자 활짝 웃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회담과 오찬에 이르기까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로에게 격한 말을 쏟아내며 비난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대장정, 정상회담 취소와 재개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새 역사를 쓴 두 정상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북미 두 정상은 오전부터 4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 끝에 4개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하고 공식 서명했습니다. 오늘 북미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허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임을 확신한다. 북미 양국 정상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며 오늘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북미 양국은 우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선언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와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한다는 점에도 합의했습니다. The letter that we're signing is very comprehensive, and I think both sides are going to be very impressed with the result. 이번 공동성명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하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사실을 전문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간 수십 년간의 긴장과 적대 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양국은 또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위 북한 관리의 후속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고 미국은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비핵화 시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며 조만간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작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시기에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중단할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김 위원장도 수락했다며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자신의 평양 방문에 대해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완화 시점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만족할 단계에 접어들면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도울 필요 없이 한국과 일본이 충분히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아직도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곧 숙소를 나서서 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 위원장 숙소 앞에 김경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쯤 떠납니까?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까지 이곳 숙소인 세인트 레디스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7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저녁에 이곳에서 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평양으로 떠날 거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KBS 취재진이 호텔 내부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만난 북한 수행원에게 물어봤더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이곳에 하룻밤 묵을 거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숙박 요구를 포함해서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분위기를 보아도 김정은 위원장은 30분에서 1시간 안에 이곳을 떠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경호 인력이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 오늘 안에 있는 경비원들도 현재 식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탈 항공기가 도착했는데요. 이 항공기가 다시 뜨려면 급유와 정비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떠날 경우 현지 시각으로 저녁 10시, 한국 시각으로는 11시 이후쯤 비행기에 탑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당초에는 회담이 끝나고 바로 출국을 할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다시 숙소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당초 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곧바로 평양으로 갈 거란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예상과 달리 숙소로 돌아왔고 현재 7시간 넘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에 머무르는 건 아무래도 세기의 회담이라고 불릴 만큼 긴장된 일정을 보냈기 때문에 숙소 안에서 잠시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며 항공기를 기다리려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참모들과 회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KBS 취재진이 회담이 끝나고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 등 다른 수행원보다 훨씬 앞장서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고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 숙소인 세인트 레디스 호텔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숨가빴던 오늘 하루 북미 정상회담 모든 일정을 현지에서 밀착 취재한 싱가포르 특설 스튜디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장원 앵커, 지금은 모든 일정이 끝났을 텐데요.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사흘 이곳 싱가포르는 날씨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숨가빴습니다. 이제 회담장은 비었지만 전 세계 취재진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적 현장을 쫓느라 바빴다면 이젠 찬찬히 깊이 있게 그 의미를 기록하느라 분주합니다. 자, 이번 북미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줄기차게 고집해왔던 CVID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만 들어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양보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성명의 세 번째 조항.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 원칙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 CD 원칙만 남은 겁니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막판까지 CVID 명기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난색을 표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합의를 위해 한 발 양보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CVID 원칙이 성명에서 빠진 데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talk about the guarantees and we talk about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the document that we just signed. 검증 부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인력을 투입해 검증할 것이라며 북미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실험장에 이어 미사일 실험장도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hairman Kim has told me that North Korea is already destroying a major missile engine testing site. That's not in your signed document. We agreed to that after the agreement was signed. CVID 원칙도 성명서에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후속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역설한 겁니다. 북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문구로 세기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수싸움은 다음 주부터 열릴 후속 회담에서 재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공동성명서에는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다.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명문화해 강조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해왔던 만큼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포괄적 언급은 일단 북미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체제 안전 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적 위협 해소와 북미 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조치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군사적 위협 해소의 일환으로 북한이 꾸준히 반대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협상하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건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라는 겁니다. 훈련 중단 시 비용도 절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and I call them war games, and they're tremendously expensive. The amount of money that we spend on that is incredible.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해서도 미래에 언젠가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싶다면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미래 경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향후 협상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북미 간 공식 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언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네, 이렇게 공동성명에 담아낸 큰 틀의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북미 양국이 최대한 서둘러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북미 간의 실무 대화가 당장 다음 주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유지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양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의 밑그림은 고위급 협상에서 그려가게 됐습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번이나 방북해 의제를 조율한 폼페이오 장관의 상대는 역시 미국을 방문해 친서까지 전달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장 폐쇄 약속을 했다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는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해 추가 협상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Complete denuclearization. It takes a long time. Scientifically, you have to wait certain periods of time.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 무기와 미사일을 조기에 반출해 폐기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앞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CVID만 수용할 수 있고 이 가운데 V, 검증이 중요하다고 밝혀 핵 사찰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관계 정상화를 앞당기고 싶어 하지만 이번 회담에선 시기를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수교는 가능한 한 빨리 원하지만 시기상조라고 밝히면서 평양, 워싱턴 연락사무소 개설 등은 고위급 협상 테이블로 넘어갔습니다. 후속 회담은 다음 주 개최된다고 예고된 만큼 실무회담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한반도에선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고 중단된 상태로 65년이 흘러왔죠. 이번 북미 공동성명에 종전선언과 관련된 언급이 포함되느냐도 그래서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를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정상회담에 앞서 KBS와 단독으로 만난 미국의 고위 협상팀 관계자는 협상이 잘 된다면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동성명에 종전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But now we can all have hope that it will soon end, and it will soon end.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관련국들이 종전 의지를 국제사회에 피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종전선언 문제는 회담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결정될 것이라면서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비핵화 논의가 진전돼야만 종전선언의 논의도 탄력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여부는 추후 북미 간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북미 양국 대표단이 긴장감 속에 막바지 협상을 이어간 어젯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 파격적이었습니다. 마치 관광객처럼 밝은 얼굴로 현지 명소들을 돌아봤고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셀카를 찍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젯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머물고 있던 싱가포르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 현지 경찰의 삼엄한 통제 속에 김 위원장의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일정이었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도로를 완전히 통제해 김 위원장 일행을 예우했습니다. 투어의 첫 코스는 가든 스파이더 베이라는 초대형 식물원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삼엄한 경호 인력들과는 달리 김 위원장은 시종일관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화사한 꽃들을 배경으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함께 여느 관광객과 다름없는 표정으로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싱가포르의 대표적 관광 명소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 은둔형 지도자를 눈앞에서 본 관광객들은 환호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어주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오늘 이 소식을 일면 머릿기사로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국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예상을 깬 행보는 최근 원산지구 관광개발과 맞물려 싱가포르의 관광 인프라를 둘러보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은둔형 지도자였던 김 위원장의 깜짝 외부 행보, 앞으로 달라질 북한의 앞날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네, 이런 파격 행보를 북한 관영 매체들이 신속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보도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소식은 아직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주목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 매체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소식도 그 다음 날에 보도한 것으로 미루어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부터 북한 매체들의 관련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젯밤 싱가포르 명소를 참관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내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귀환한 지 5시간 40분 만입니다. 노동신문 등은 김 위원장이 어제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영철,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등이 동행했으며
싱가포르 정부의 외무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참관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진과 함께 동선도 비교적 자세히 전했습니다.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의 자랑으로 손꼽히는 가든 바이 더 베이 등을 돌아보며 싱가포르의 사회경제 발전 실태에 대해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가 듣던 바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물마다 특색이 있다고 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오늘 참관을 통하여 싱가포르의 경제적 잠재력과 발전상을 잘 알게 되었다고 귀국에 대한 훌륭한 인상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최고 지도자의 동선에 대해 비교적 늦게 보도했던 관행에 비춰볼 때 북한의 김 위원장 싱가포르 동정 보도는 여전히 시차를 두고 있긴 하지만 점점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북한은 어제도 김 위원장의 평양 출발 사실을 하루 만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 평양에 돌아오고 난 뒤에야 관련 보도를 내보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젯밤에 깜짝 방문한 명소에는 이곳 KBS 현지 스튜디오 바로 뒤에 펼쳐진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옥상 전망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거기서 싱가포르 야경을 내려보며 그 발전상에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북한의 경제적 미래가 될 수 있을지는 악수와 서명이 아니라 실천에 달려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싱가포르 특설 스튜디오에서 보내온 현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오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와 전망 등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상 국제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셈인데요. 어떤 발언을 할지 전 세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체로 진솔하면서도 파격적인 발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시작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다며 운을 뗐습니다.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충격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고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과거의 협상 태도와 방식이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됐다는 속내를 드러내며 과거 프레임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확대 회담장으로 이동하면서는 이 상황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듯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일종의 판타지나 공상과학 영화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확대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며 강한 의지를 내비칩니다. 역사적인 공동성명 서명 직전 발언은 오랜 적대 관계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합니다. 파격과 진솔을 오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들. 70년 가까이 적대 관계를 이어온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세계사적 장면의 한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담 시작 전부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환상적이고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공하영 기자입니다. 두 정상의 단독 회담 시작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이 정말 좋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아주 좋은 대화가 될 것이라며 회담 성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It wi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두 손을 모으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엔 먼저 악수를 하는가 하면 특유의 엄지척 손동작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확대 정상회담 뒤엔 정말 환상적인 회담이었다는 말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We had a really fantastic meeting. A lot of progress, really very positive. I think better than anybody could have expected. 오찬장으로 향하면서는 농담을 던지는 여유를 보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가치 있는 협상가라며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What did you learn about him, sir? I learned he's a very talented man. I also learned that he loves his country very much. 역사적인 두 정상의 합의문 서명 직후 북한과 한반도 관계가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며 새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People are going to be very impressed. People are going to be very happy. And we're going to take care of a very big and very dangerous problem for the world. And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하영입니다. 오늘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순간에는 어딘가 모르게 다소 어색하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악수를 교환하고 미소를 나누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여유를 찾고 신뢰감을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 두 정상의 표정 변화를 손소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채 차에서 내리는 김정은 위원장. 웃음기 없는 얼굴로 좌우를 살핍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회담장으로 들어갑니다.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 손을 맞잡고 웃어보지만 어색함이 역력합니다. 단독 회담을 위해 두 정상이 마주 앉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전환해봅니다. And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긴장이 조금 풀린 듯 김 위원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릇된 충돌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손을 치켜들며 웃음으로 화답합니다. 한결 편안해진 분위기. 단독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발코니에서 포토타임을 갖는 여유도 보입니다. 정상회담에 대미를 장식한 서명식. 서로의 눈을 쳐다보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합의를 반영하는 듯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140분의 담판. 양국 정상의 표정 하나하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됐을 때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막말을 퍼부었었는데요. 오늘은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협상가라면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이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설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누구의 핵 버튼이 더 크고 강력한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북핵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추가 제재 등을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병든 강아지라며 조롱했습니다. Little rocket man, rocket fuel for the American economy. He is a sick puppy. 하지만 얼굴을 처음 마주한 오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똑똑한 협상가라며 치켜세웠습니다. Great personality and very smart. Good combination. He's a worthy negotiator. 김 위원장에 대해 새롭고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습니다. He's a very talented man. I also learned that he loves his country very much.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특별한 유대를 갖게 됐다며 함께해서 영광이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도 미소와 친근한 스킨십으로 화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오전 내내 회담을 가진 두 정상은 협상 대표단들이 배석한 가운데 업무 오찬을 가졌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햄버거 회동은 아니었지만은 두 정상을 골고루 배려한 오찬 메뉴를 즐기면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오늘 오찬장 모습을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he came here, I'd accept him.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그로부터 2년 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상에 마주 앉는 날이 왔습니다. 확대 회담이 끝나자마자 오찬장으로 향한 두 정상. 햄버거 대신 꽃으로 장식된 흰색의 긴 테이블과 샐러드 코스 요리가 이들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맞은편 자리에 앉으라고 권한 뒤 촬영 중인 기자들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Getting a good picture of everybody, so we look nice and handsome, thin. Beautiful. 오찬 메뉴는 회담 양 당사국과 현지 음식으로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전체 요리로는 샐러드를 곁들인 새우 칵테일과 한국 궁중 요리인 오이선, 동남아식 야채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이어 서양식 소갈비 조림과 중국 양저우 볶음밥, 대구 조림이 주 요리로 식탁에 올랐습니다. 후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초콜릿 타르트와 바닐라 아이스크림 등이었습니다. 양국의 맛이 한데 어우러졌던 50여 분의 오찬. 북미의 화해와 교류라는 이번 회담의 의미를 담아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 서명을 한 데 대해서 만족을 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정상회담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던데요. 어떤 얘기들을 나눴습니까? 네, 1시간쯤 전인 8시 20분에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7번째 한미 정상 통화입니다. 한미 정상은 북미 회담 하루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끝난 뒤에도 다시 통화를 하면서 공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북미 회담 성과를 이행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문 대통령은 오늘 북미 간 합의,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북미 회담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남북미가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특히 북한과 동행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입니다. 네, 첫 회담은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으로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북미 회담이 마무리가 됐지만 중재자로서의 문 대통령의 역할은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이 남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 공동성명엔 미국이 줄곧 요구해왔던 CVID가 명시돼 있지 않고 종전 선언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했던 디테일의 악마, 즉 비핵화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은 이제부터 본격화된 셈입니다. 앞으로의 북미 간 협상 상황이 더 중요해졌고 또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회담 이후 후속 조치에도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내일 한국으로 와서 모레 14일에 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 결과에 대한 폼페이오 장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도보다리 산책을 연상시키는 카펠라 호텔 산책이 이뤄졌습니다. 두 정상이 통역도 대동하지 않고 나란히 걷는 모습이 잠시였지만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140분의 회담과 50여 분간의 실무 오찬을 마친 두 정상. 호텔 주변 산책로를 단둘이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통역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을 향해 활짝 웃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바닥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짧은 산책 끝에 트럼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을 향해 환상적인 만남이었다며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We had a really fantastic meeting. A lot of progress, really very positive. I think better than anybody could have expected. Top of the line, really good. We're going right now for a signing.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북측 수행원들에게 자신의 전용 차량인 캐딜락 1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차량 뒷문을 열자 김 위원장이 웃으며 내부를 들여다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산책 회담은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도보다리 산책을 의식한 이벤트로 보입니다. 당시 두 정상이 배석자 없이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은 이후 남북 화해 무드의 상징이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8일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중국 다롄에서 해변 산책을 연출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던 당시 북중 간 우호를 과시하는 견제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산책 장면. 시간은 짧았지만 두 정상이 나눈 대화가 한반도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숨죽인 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은혜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의 옷차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정상 모두 평소 즐겨 입는 차림으로 회담에 나섰는데요. 그 의미를 오규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공기를 단 검은색 관용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하이 모두 검정색 인민복 차림을 한 김 위원장은 왼팔에는 서류철을 끼고 오른손에는 즐겨 쓰던 뿔테 안경을 들었습니다. 인민복은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의 상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북미 정상회담까지 국가의 수장으로 주목받는 매 자리마다 김 위원장은 모두 인민복을 입었습니다. 정상 국가화를 지향하는 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는 정장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내가 사회주의 국가의 수장으로서 자본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인민복을 입고 나갔다는 걸 자국 국민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에게 익숙한 복장이었습니다. 타고난 승부사적 기질은 평소 즐겨 매는 강렬한 색상의 붉은색 넥타이 차림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빨간 넥타이는 상대를 압도하겠다는 전략이 숨어있는 패션으로 파워타이로 불립니다. 대통령 취임식, 미중 정상회담 등 중요한 자리마다 같은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두 정상은 서로에게 익숙하고도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차림으로 역사적인 첫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세기의 단판으로 불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사람은 오늘도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회담장 곳곳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공동성명을 앞두고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김여정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김 부부장 바로 맞은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명을 위해 입장하는 두 정상.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앉는 의자를 정리하고 곧바로 펜을 준비합니다. 김 위원장은 준비돼 있던 펜이 아닌 김 부부장의 펜으로 서명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아침 일찍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확대 회담에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어진 오찬 장소에는 가장 먼저 도착해 확대 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을 맞았습니다. 오찬을 마치고는 호텔 정원으로 나서는 두 정상과 함께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역사를 사이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주요 외교 무대마다 지근거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김 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북미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마쿠의 주역으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를 꼽을 수 있는데요. 어젯밤 늦게까지 실무 협상을 진행한 두 주역은 오늘 업무 오찬에도 배석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담담한 표정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실무회담장으로 들어섭니다. 판문점 실무 협상을 벌이던 북미 양측의 대표가 싱가포르로 무대를 옮긴 겁니다. 세계의 담판을 하루 앞두고 어제 심야 회동까지 3차례나 미국 측 목표였던 CVID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습니다. 확대 정상회담 이후 열린 업무 오찬 자리. Getting a good picture of everybody so we look nice and handsome and thin. Beautiful. Perfect. 최선희 부상과 성김 대사도 맨 끝자리에 배석해 북미 공동성명 타결 주역임을 방증했습니다. 성김 대사는 성명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good statement, but really, I think there's a lot of work left. Two sides are committed to working intensively. 대북 협상 전문가인 성김 대사와 북한 내 대표 미국 통인 최선희 부상. 외교관으로서 자존심을 건 치열한 수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두 정상의 단독 회담 뒤 이어진 확대 회담과 업무 오찬에는 양측 외교 안보의 핵심 인사들이 집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군부의 핵심 인사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예서 기자가 그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앉았습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그 옆으로 순서가 밀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2차례나 만나며 회담의 3파 역할을 한 폼페이오 장관이 앞으로도 북미 간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리비아식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했던 볼턴 보좌관의 배석으로 미국이 CVID란 최소한의 비핵화 조건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여줬습니다. 북한 측에선 외교 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상대역이었던 김영철 부위원장, 북한의 외교를 총괄하는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모두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건 북한의 국방장관격인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오찬 참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거수경례를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오찬에서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미국 측의 최대 강경파인 볼턴과 마주 앉았습니다. 노광철은 북한의 핵 개발을 총지휘했습니다. 북한의 핵 무력이 실재한다는 점과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동시에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또 김정은이 군부를 장악했고 북미 간 합의를 군부를 포함한 북한 전체가 지지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북미가 추가 회담을 예고한 만큼 이번 만남은 앞으로 협상을 이끌어갈 주요 인사들을 양측에 서로 소개한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 측의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도 매우 좋아하는 듯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동영상 어떤 내용인지 송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전 세계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기다리는 동안 회견장 대형 화면에 동영상 한 편이 상영됩니다. 회담 중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준 동영상입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보일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유산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화면이 이어지고 두 사람, 두 지도자, 하나의 운명. 영상의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향합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평화와 악수를 할까요? 번영과 훌륭한 삶과 아니면 심각한 고립.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하는 것. 평화 외에는 전쟁밖에 없다는 우려의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을 회담장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We had it made up. I showed it to him today, actually during the meeting, toward the end of the meeting.
And I think he loved it. 핵을 포기하고 미래의 번영을 선택하라는 동영상 메시지. 김 위원장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백악관이 얼마나 다각적으로 회담을 준비했는지 보여줍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네, 다음은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오늘은 6.13 지방선거 유세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라인에서 막판 유세를 벌이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날 유세를 영남에서 시작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번에는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보고 한국당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선택하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고 민생을 위하여 소중한 표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명동에서 대규모 유세로 마지막 화력을 집중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특히 강남 유권자들의 변화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통해서 강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중 적어도 14곳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의 독주를 막아달라, 보수를 살려달라는 말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최형원 기자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자주 열리는 덕수궁 대안문 앞을 마지막 합동 유세 장소로 택했습니다. 여당이 압승한다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더 심해질 거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한국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알 것으로 봅니다. 남은 것은 민생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강남에서 집중 유세를 하는 등 서울을 돌며 실패한 박원순 시정을 더 연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산 상태 빚덩이 후보에게 서울 살림을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한국당은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는 만큼 영남권 5곳을 지키고 경기, 충남 등에서도 역전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각 당의 전략 지역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계속해서 황현택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박주선, 유승민 두 공동선대위원장이 각각 호남과 대구, 경북을 순회하는 투트랙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두 거대 정당의 독주를 막으려면 지방 권력만큼은 대한정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마지막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노원에서 시작해 종일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안철수를 뽑으면 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자유한국당은 쇄신의 길을 시작할 겁니다. 민주평화당은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유세도 호남에서 끝냈습니다. 조배숙 선대위원장은 민주당에게 표를 주면 실패한 경제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징하는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를 시작으로 서울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정미 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내 제1야당 교체를 위해선 정당 득표율이 중요하다며 정의당에 소신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내일 투표소에 가시면 한 사람당 7장, 최대는 8장씩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광역과 기초단체장에다가 교육감 투표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요. 자세한 투표 요령을 김비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투표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1차로 투표용지 석 장 또는 넉 장을 받게 됩니다. 시도지사와 구시군장, 교육감 투표용지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지역이라면 여기에 한 장을 더 받아 총 넉 장입니다. 용지마다 색깔이 다른데 교육감 투표용지는 기호나 정당 이름 없이 후보 이름만 가로로 배열돼 있습니다. 이렇게 1차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나면 2차로 넉 장을 받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광역비례대표와 기초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뽑게 됩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같은 정당이라도 2명 이상 출마할 수 있어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받는데 반드시 후보자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정당 이름만 기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2차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납니다. 다만 무투표 당선 지역은 투표 용지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로 후보를 선택해야 하고 낙서를 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또 투표소 바깥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는 건 허용되지만 기표 용지나 투표소 내부 촬영은 금지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전 투표와 달리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를 찾아가야 하는데 투표소를 모를 경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KBS는 내일 오후 4시부터 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시작합니다. 가상 증강현실을 사용한 특별 스튜디오에서 생동감 있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KBS 개표 방송 준비 상황을 김수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KBS의 개표 방송을 책임질 특별 스튜디오가 모습을 갖춥니다. 스튜디오 준비 기간만 일주일, 방송 인력 230여 명과 카메라 18대가 투입됐습니다. 오늘의 선택으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개표 방송에 이어 증강현실 특수 카메라가 설치돼 개표 현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개표에 깊이 있는 분석도 더했습니다.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개표 동향을 설명하는 K포럼과 유권자의 성향을 발빠르게 확인하는 심층 출구조사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지난 2004년 총선부터 도입된 자체 당선자 예측 시스템 디시전K도 한층 더 개선됐습니다. KBS 개표 방송은 후보의 승패를 떠나서 선거의 의미,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의 가치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KBS 6.13 지방선거 개표 방송은 내일 오후 4시부터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KBS 생중계 앱 마이케이와 KBS 라디오 등으로도 실시간 개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개막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세네갈전을 끝으로 모든 실전 점검을 마쳤는데요. 대표팀의 신태용 감독은 열흘간의 오스트리아 전지훈련 성과에 만족한다며 점수로는 90점을 주고 싶다고